이번 영상에서 만들어 볼 파우치입니다. 저는 용돈 봉투라고 하는데 지폐 봉투라고 하기도 하고, 설날이나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이렇게 넣어서 드리면 훨씬 신경 쓴 듯한 느낌도 들고 해서 그 용도로 만들었던 파우치예요. 이렇게 지폐를 넣어도 되지만 5만원짜리 넣고 싶지만 지금 만원짜리 밖에 없네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런 재단 가위를 넣어서 보관을 한다거나 필통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안경 케이스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쓰고 있던 안경 지금 벗었는데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사이즈대로 재단을 하세요. 시접 1cm가 포함된 사이즈입니다. 저처럼 겉감을 나누지 않고 통째로 만드실 분은 안감 사이즈와 동일하게 재단하시면 됩니다. 너치점 주의해서 꼭 표시해 주세요. 이제 박음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겉감인데요. 겉감 위에감이고 겉감 아랫감이 있어요. 저는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이어 붙이는 게 패치라고 하는데, 패치를 해서 파우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치를 하기 싫으신 분들은 요 안감을 두 장을 재단해서 하나는 겉감으로 하나는 안감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잘라놓은 원단들을 연결을 해서 안감과 똑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해줄 거예요. 먼저 위에감 두 개를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는 부분을 양쪽으로 놓고 겉과 겉을 마주대 줍니다. 잘 마주대서 직선 박음질을 1cm 시접으로 해줄 거예요. 이 부분 박음질을 했으면 여기는 한쪽 방향으로 시접을 넘겨줘도 되지만 저는 가름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려서 다림질을 해줄 건데요. 아래까지 연결을 해주고 나서 다림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위에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요 밑에 아랫감을 또 연결을 해줄 건데, 연결하기 전에 옆에 선에 너치점이라고 표시를 해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는 칼집을 내두었는데, 칼집을 낸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 조금 더 넓은 쪽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니까 아래쪽이 조금 더 넓은 부분을 놓으시고 좁은 부분을 얘네 둘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 겉과 겉을 마주대서 또 한번 1cm 시접으로 박음질을 해주도록 합니다. 모든 부분이 다 연결이 돼서 지금 안감과 같은 모양의 겉감이 나오게 됐어요. 이 박음질한 겉감을 손으로 좀 꾹꾹 눌러도 되지만 아무래도 다림질한 게 더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다림질을 해서 아주 판판해졌는데요. 같은 모양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안감하고 겉감을 서로 겉과 겉을 마주대서 둥근 부분 말고 반대쪽 부분을 서로 맞대서 1cm 시접으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을 보시면서 원단 뒤에 이 하얀색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원단에다가 심지라는 걸 좀 붙여줬어요. 원단만 하면 볼품없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심지 사용을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심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정도의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 부분 박음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cm 시접으로 박음질을 하는데, 얘네들을 나중에 뒤집어 줘야 돼요. 옆선에 창구멍을 낼 수도 있지만 뒤집고 바느질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위쪽에다가 창구멍을 내주려고 합니다. 1cm 시접으로 박음질을 할 건데 중간에 창구멍을 남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음질을 안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만 1cm 시접으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끊어주고 다시 새로 내려가서 새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가운데 부분은 박음질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앞에도 너치점이 겉감에도 있었지만 안감에도 너치점이 있어요. 저는 칼집을 내두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원단을 이제 접어줄 건데, 원단 전체를 쭉 펴시고요. 가운데 지금 박음질한 부분을 펴서 한번 손으로 눌러주세요. 나중에 어차피 다림질을 할 거기 때문에 손으로 한번 눌러주고, 잘 보셔야 됩니다. 너치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치점 있는 부분, 겉감을 서로 꼬집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얘를 안감 쪽으로 가지고 가서 너치점을 서로 맞대고 또 꼬집하면 얘네들이 이런 모양으로 만나게 돼요. 이렇게 놓고 한번 정리를 해서 손으로 만져주면 조금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힐 거예요. 이제 접혀서 같은 크기의 모양이 나왔죠. 박음질을 해줄 건데요. 표시를 안감 쪽에 해드리겠습니다. 박음질을 할 건데, 요 위에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박음질 안 할 거예요. 여기 옆선부터 시작을 되돌려받기 해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요 부분에서 되돌려받기 하고 끝낼 거예요. 1cm 시접으로 박음질을 하도록 합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아서 박음질을 해 주었고요. 이제 뒤집을 거예요. 근데 시접이 직선 부분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곡선 부분은 그냥 뒤집으면 굉장히 많이 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직선 부분도 많이 두껍기 때문에 조금 잘라내고 나서 뒤집는 게 파우치 모양이 훨씬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0.5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준다 생각하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파우치를 뒤집어 줄 건데요. 창구멍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안쪽에 있어요. 박음질 안 한 곳이 있죠. 이 박음질 안 한 창구멍으로 손가락 넣어서 제일 긴 쪽에 반대편 쪽을 손가락으로 찝어서 뒤집어 주세요. 주머니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게 보이시죠? 끝까지 잘 편해서 이렇게 안 나오는 곳은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은 송곳 이용해서 좀 빼내 주시면 형태가 조금 잡혀서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아직 모양이 잡히진 않았지만 대충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요 부분은 끝박음질로 박음질을 해주셔도 되지만 그러면 박음질 부분이 보여서 공그르기를 손으로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터진 부분 공그르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개 중에 한쪽 원단으로 매듭 지은 바늘을 통과를 시키세요. 저는 자주색 원단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자주색 원단 나온 자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온 자리 바로 밑에 파란색 원단이 있죠. 나온 자리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한 땀, 파란색 원단에서 나왔어요. 다시 파란색 원단 나온 자리 바로 밑에 자주색 원단에서 한 땀. 요거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감침질을 조금 예쁘게 해도 괜찮거든요. 끝까지 왔으면 매듭 짓고 매듭 지어준 자리, 그 자리쯤으로 가서 통과해서 조금 멀리 가서 빼주세요.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다림질을 했고요. 단추도 달아주었습니다. 티단추를 달아주었는데 이렇게 마주 닫혀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단추예요. 이 단추는 기계가 있어야 달 수 있는 단추이기 때문에 기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런 은색 똑딱이가 있어요. 크기별로 나오니까 적당한 사이즈 구입하셔가지고 다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은 단추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쪽을 위에 하나 달아놓고 아래 손으로 다는 거예요. 달아서 완성을 하셔도 되고요. 찍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찍찍이를 위아래에 달아서 완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단순한 모양이지만 활용도가 높은 파우치입니다. 차분히 따라 하셔서 예쁜 파우치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